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개월 동안 기본 과정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 과정을 취혈, 자침 실습과 장상학, 그리고 병인, 병기학, 해부학 등 모두 4개 과목에 대해서 향후 3개월 동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장마와 태풍의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생활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장상학 첫 번째 시간, 첫째 과목에서는 장상학의 기본 개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기혈, 진액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상학이란 인체 생리와 장상학은 인체 생리와 병리 현상의 관찰을 통하여 각 장부기관의 생리 기능과 병리 변화, 그리고 그들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장부할 때 장은 인체의 장기를 말하며 상은 상징 또는 형상의 뜻으로 장부의 생리 활동과 병리 변화가 외적인 상징으로 반영되는 것을 장상이라 합니다. 장상의 기본 내용 중에 내용은 오장, 육부, 기항지부, 오관, 오체 및 이들 상호 관계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장은 간, 심, 장, 비장, 폐, 신장, 간심, 비, 폐, 신을 말하며 육부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 오관은 귀, 눈, 입, 코, 혀 이렇게 5가지 관규를 말합니다. 오체는 피부에 해당되는 피모와 기, 육, 살이죠. 그다음 근, 근육, 뼈인 골, 맥, 혈맥. 그래서 피모, 기육, 근, 골, 맥. 기항 지부는 기한 부가 되는데요. 뇌, 수, 골, 맥, 담, 여자포.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이 담이 육부에 속하기도 하고 기항 지부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담. 그래서 담은 육부이기도 하고 기항 지부의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장, 육부, 오관, 오체, 기항 지부가 서로 어떠한 상호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오장의 생리 기능은 전기를 화생하고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전기를 저장한다. 운동 방식은 전기를 저장하되 유출하지는 않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되, 어떤 게 충만해요? 전기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되 유형의 실물로서 가득 차고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의학 고서에 있는 말이죠. 장이 불사여 많이 부실이라. 그래서 장은 전기가 저축되어 있지만
가득 차여 있지는 않다. 이러한 개념이고요. 뭐가 저축돼 있어요? 전기가 저축돼 있다. 육부, 육부는 수곡 전기, 땅에서 나는 음식물, 수곡을 수납하고 그 대사물질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전화물이다. 수곡을 수납하고 전달한다. 운동 방식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 운송하지만 전기를 저장하지는 않아서 충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음식물이 배출되는 대장 끝에 있는 직장을 통해서 음식물이 운송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지만은 그 육부에는 저장되어 있지는 않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항지부, 뇌, 수, 골, 맥, 담, 여자포. 담은 기항지부에도 속해져 있죠. 그 모습은 육부와 유사하고 그 기능은 장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상학은 오장이 중심이 되는 정체관으로 내부의 오장과 육부, 기항지부 또는 이들의 상호관계 및 외부의 오체, 오관, 구기와의 관계를 공부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생명 활동의 기본 물질인 기, 혈, 진행 및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장상학은 고대의 해부학적 지식, 생활 속의 관찰과 반복된 임상 경험, 또한 동약 철학사상, 음양오행사상, 정기학설 등을 융합해서 형성되어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본과정에서 침뜸의학 개론 55페이지에 보면 자연계의 오행과 인체의 생명의 오행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 장이죠. 장은 음이고 부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짝 이루는 것이 간담, 심, 소장, 비, 위, 폐, 대장, 신, 방광 이렇게 되어 있죠. 간은 근육을 관리하고 눈에 나타나고 그 모양이 손톱에 표현이 되며 정서적으로는 분노를 관리하고 혼을 오신에는 혼을 주관하며 오액으로는 눈물, 눈에서 눈물이 나지요. 눈물을 관리한다. 심장은 혈맥을 관리하고 혀에 개교하며 얼굴에 나타나고 기쁨과 정신, 신을 관리하며 오액은 땀이다. 비위는 육, 살을 얘기하고 입에 나타나며 입술에 표현되며 생각을 관리하고 의지를 나타내고 군침, 맛있는 것을 보면 입에서 침이 돌죠. 연이다. 군침, 연. 폐에대는 피부를 관리하며 피모를 관리하고 코에 개교하며 정서적으로는 비우, 우울함과 비통함, 백을, 혼백, 백을 관리하며 콧물, 체를 관리한다. 신장과 방광은 짝을 이루고 골수를
관리하며 귀에 나타나고 모발과 치모에 나타나며 놀라움과 공포, 공경에 정서가 있고 지, 의지. 여기는 뜻이 되고 그죠? 비장에서는 뜻이고 요거는 의지. 가래, 타. 가래가 오액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장상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학의 주요 특징, 5장으로 중심으로 한 정체관이다. 인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5장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 통일체로 파악을 하고 있다. 5장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협조하여 생명활동을 영위하며 장과 부는 경락의 속락관계를 통하여 상호 표리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장은 음의 장부고 부는 양의 장부다. 서로 표리관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오장과 조직기관 사이에도 기능상 연계성이 있고 눈, 코, 입, 입안의 혀, 귀 이렇게 5군데 5장의 기가 나타나는 곳이다. 간은 눈에 나타나고 폐의 기운은 코에 나타나고 비의 기능은 입에 나타나며 심장의 기능은 혀에 나타나고 신장, 콩팥의 기운은 귀에 나타난다. 두 번째, 사람과 자연을 서로 상응하는 유기적 통일체로 인식하여 상호 연관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항동관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운동 변화한다는 인식에서 자연과 인체를 관찰합니다. 운동 변화하지 않으면 생명이 끝이 난 거죠. 자연도 운동 변화에 의해서 사계절과 기후가 밤낮이 이렇게 시간을 흐르면서 운동하고 변화하는 것 같이 우리 인체도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움직인다. 운동관. 그 다음 이표지리 겉을 보고 속을 알 수 있다. 상을 관찰하여 겉에 나타난 상황을 관찰하여 내장 안의 생리활동의 규율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것이 장상학의 이론이다. 외재적 반응을 관찰하여 내장의 생리 병리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 이러한 진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고급 과정, 전문 과정에서 다시 깊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겉을 보고 우리 장부의 생리 변화, 병리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의 학문이 장상학이다. 자, 요즘 장마철입니다만 이 갈대밭에 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멀리서 봐도 갈대밭을 보면 그 밑에 갈대가 자라고 있는 땅은 그 토질이 어떨까요? 늪처럼 습기가 많고 물기가 많은 지역에서 갈대와 부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비록 보이지 않으나 갈대와 부들을 봄으로써 이곳이 갈대와 부들이 자라나는 그 밑에 땅은 습기가 많은 물기가 있는 그러한 토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외형에서 표에서 보고 속을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인체에 대한 장상학이다. 다음 기혈진액. 우리 몸에는 혈액이 흐르고 호르몬이나 침이나 눈물이나 액체가 굉장히 많지요. 3분의 2,
78% 이렇게 물기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체 안에 기, 혈, 진액이 있는데, 기혈, 진액은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물질이다. 장부, 경락 등 인체 조직관의 기관의 생리 활동을 통해 얻어진 산물이자 또한 이들 조직기관이 생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물질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청기, 맑은 공기를 마시고 땅에서 나는 수곡전기, 음식을 먹게 되면은 비장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여 청기와 함께 심장으로 보내요. 피를 만들어 심장으로 보낸다. 그러면 기가 혈을 만들고, 청기와 수곡전기가 혈을 만들고, 또 혈이 기를 수반해서 몸 안을 순행한다. 그리고 각종 수액, 진, 안개와 같은 거, 액은 물 같은 것들이 서로 생리 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물질로서 인체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 혈, 진액. 예. 기란 무엇이냐? 사실은 기의 개념은 서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인 기, 이 기를 영문으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QI, 취 그럽니다. 기의 중국 발음 취. 뭐 에너자이저, 파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기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기의 개념, 고대인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을 기라고 보았으며 기의 운동 변화에 의해 모든 사물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학에서도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기라고 보며 기의 운동과 변화에 의해서 생명 활동이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다 하는 것이죠. 네.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이 있는데, 청기, 우리가 숨을 쉬면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맑은 공기입니다. 청기. 그 다음 땅에서 솟아나는 각종 채소와 과일, 곡식 등 물, 이런 수곡 전기를 취하게 되는 것이요. 이 기를 합하면 청기와 수곡 전기를 우리는 종합적인 기다, 인체의 종기다. 이 종기가 생기면 인체에 어떤 일을 하느냐? 영기는 인체 내부에서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동을 하는 기운으로 영기가 작용을 하고, 위기는 우리 체표에 흐르면서 우리의 몸을 외사로부터, 외부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기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기와 수곡전기를 먹으면서 섭취를 함으로써 종기를 만들고, 그 종기는 우리 몸에서 내적으로는 영기로 활동을 하고 외적으로는 위기로 활동을 하게 된다. 기능은 장부 경락의 생리 기능을 하게 되고, 장부의 기로 뭐 폐기, 심기, 비기, 뭐 위기, 간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기로 활동을, 생리 활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로 세상의 모든 것은 기로 이루어졌으며 무형의 기와 유형의 기가 있다.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사람은 천지, 청기는 뭐죠? 예. 청기고 지기는 수곡전기를 취함으로써
천지의 길을 받아 태어난다.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물질이다. 태어난 후 후천지기, 청기와 수곡전기를 섭취하여야 생명을 유지한다. 숨 쉬는 게 중요하죠. 예, 먹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하늘의 기와 땅의 기운을 섭취해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이 생명 유지를 한다. 천지인 합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기의 생성. 인체의 기는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전기하고 출생 이후에 자연계로부터 취득한 청기와 수곡전기가 근본이 된다. 선천의 전기는 어머니 몸의 음혈과 아버지 몸의 양정에 기초를 해서 부모로부터 받고 세상에 태어나는 생식지정의 근원이다. 물론 그것은 신장의 전기가 되겠죠. 그 다음 후천 전기는 비위의 운하 작용에 의한 음식, 수곡을 섭취함으로써 비장과 위장의 운화 작용에 의해서 음식물의 양분을 받아들여서 폐의 호흡작용, 자연의 청기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청기와 수곡전기를 우리는 후천의 전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기는 우리 몸에서 6가지 기의 생리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추동작용이란 밀고 움직이는 거죠. 활동하는 인체의 생장 발육, 각 장부의 경락 등 조직기관의 생리활동, 혈액의 생성과 순환, 그 다음 진액의 생성, 수송, 배설 등을 추진하고 촉진하는 작용을 추동작용이다. 두 번째 기의 생리 기능은 온후작용. 인체 내를 따뜻하게 하는 작용으로 기의 끊임없는 운동과 장부 경락의 생리활동으로 생성된 열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체온을 유지하고 장부 경락 조직 기관의 생리활동을 유지한다. 세 번째, 고섭작용. 고섭작용이란 혈, 진액, 정액 등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어와 통섭작용을 말한다. 위기는 땀을 고섭하고 신기는 소변이나 정액을 고섭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방어작용. 전신의 기표를 보호하고 외사의 침입을 방지하여 병을 예방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방어작용하는 기는 위기가 있다. 다섯 번째, 기화작용. 기의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체 내의 정혈, 진액 등의 신진대사와 상호간에 상호간 변화되는 작용을 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양작용. 미세한 정미물질인 기는 전신의 각 조직기관에 고루 분포하여 생리활동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한다. 이렇게 6가지가 기의 생리작용입니다. 추동작용, 온후작용, 고섭작용, 방어작용, 기화작용, 영양작용, 이렇게 6가지의
기의 생리작용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기의 운동 형식. 승강 출입을 한다. 승강기가 위로 오르고 내리죠. 그래서 승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기가 올라가는 것, 강, 위에서 아래로 기가 내려가는 것, 출, 내부에서 외부로 기가 나가는 것, 입,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승강 출입 운동을 한다. 그런데 이 운동하는 동안에 기기가 실조된다, 기의 운동이 기능이 떨어진다 하는 뜻이죠. 기의 승각 출입 운동이 균형을 잃는 것, 기체, 기가 흐르다가 딱 막히는 것, 정체되는 것, 그것을 기체라고 하고, 기역, 기가 거꾸로 흐르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기가 위로 올라가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거꾸로 흐르는 것이다. 기역. 우리 인체 현상 중에 기역의 현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음식물을 먹어서 위에서 입으로 트림이 올라온다. 위의 기는 항상 하강해야 되는데, 트림이 올라오거나 트림과 함께 음식물이 올라오는 것, 이런 것이 기역 증상입니다. 이런 트림과 기역이 거꾸로 올라올 때 위산이 같이 따라 올라오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식도까지 올라와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도 위기역의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함, 기가 주저앉는 것,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위하수 증상, 장하수, 자궁하수, 기가 밑으로 떨어져서 위의 위치가 아래로 처지는 것, 장의 위치가 처져 내리는 것, 자궁의 위치가 아래로 처지는 것, 이런 것이 다 기함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 기탈, 기가 흐르는데 그 기가 운행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 다른 길로 운행하는 것, 이런 것을 기탈이라고 하며, 기폐는 기의 운동이 문을 닫았다. 온매 기가 막혀, 어저께 기가 막힌 일을 당했네. 그것은 기가 막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폐 현상이죠. 기가 막히면 정신적인 병이나 혹은 소화기 계통의 병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의 운동이 균형을 잃게 되는 5가지 현상, 이것을 기기의 실조라 하는데, 거기에는 기체, 기역, 기함, 기탈, 기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의 운동에서는 기의 생리작용 6가지, 추동작용, 혼후작용, 고섭작용, 방어작용, 기화작용, 영양작용, 그 다음 기의 운동이 승강 출입을 하는데 그 운동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이것을 기기의 실조라 합니다. 기기의 실조에는 5가지, 기체, 기역, 기함, 기탈, 기폐, 5가지가 있습니다. 5번째, 기의 분포와 종류. 인체의 기는 신장의 선천전기, 또 위비운하에 의해서 화생된 수곡전기,
폐로 호흡된 청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청기 수곡정기를 아울러서 선천정기라고 합니다. 기는 분포하고 있는 부위가 서로 다르고 그 근원이 다르며 기능상 특징이 서로 같지 않기에 그 명칭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원기. 원기는 선천정기와 수곡정기를 합해서 원기라고 합니다. 인체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기로서 생명활동의 원동력이다. 원기 또는 진기라고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정기를 바탕으로 하여 후천의 수공정기의 자양을 받아서 신에서 만들어진다. 무엇이요? 원기가. 혈, 진액 등의 매개물에 의지하여 삼초를 통하여 전신을 순행한다. 인체의 생장, 발육, 생식 및 각종 생리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원기이다. 그 다음 종기. 종기는 청기와 수곡정기를 합한 개념인데요. 폐기가 흡입한 청기와 비기가 맞는 수곡정기가 결합돼서 종기를 만들고 있다. 종기는 흉증에 쌓여 있다가 호흡을 주관하는 폐와 혈행을 주관하는 심장의 기능을 주동한다. 호흡을 촉진하며 기혈을 운행한다. 이것이 종기의 역할이 되겠죠. 다음 영기. 수곡정기로부터 화생되어 흉증의 전신을 운행한다. 혈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영기이고, 위기는 맥간 외부를 흐르는 기로 외사의 침입을 방어한다. 수곡정기에서 화생한 기로 빠르고 활동력이 강하며 맥관 밖을 순행하여 전신으로 퍼진다. 그래서 위기는 신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외사 침입을 억제하며 장부, 기육, 피모 등을 온양하고 주리를 열고 닫아 땀의 분비를 조절하고 통제한다. 영기와 위기. 장부의 기와 경락의 기. 원기와 종기에서 파생된 것인데, 원기는 선천정기와 후천정기, 결국 선천정기와 수곡정기로 구성된 것이 원기고, 종기는 청기와 수곡정기로 구성되어 있다. 폐기, 심기, 비기, 간기, 신기, 위기 등과 같이 오장육부에 분포되어 있는 기를 장부의 기다. 장부지기. 장부 기능이 원동력이며 장부 기능 활동은 곧 장부기의 외재적 표현이다. 장부 경락의 기는 자연계의 청기와 비위에서 만들어진 수곡정기를 재료로 하여 폐, 비, 위, 신의 공동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장부 경락의 기는 장부 경락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며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기와 수곡정기가 합하여 종기를 만들며, 그 종기는 인체에서 영기의 기능으로, 하나는 위기의 기능으로 인체에서 운행이 된다.
원기는 선천의 전기와 후천의 전기, 여기서 후천의 전기란 청기와 수곡전기, 결국 이것이 종기죠. 그래서 선천전기와 후천전기를 합해서 원기라고 말한다. 이 종기와 원기가 우리 몸에 흐르는 기의 모든 부분인데요. 그거를 일컬어 정기라고 한다. 우리 몸의 면역력인 또 생명 유지 능력인 정기가 단단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사기, 몸 안으로부터 발생되는 사기, 이러한 것들과 정기와의 비중이 어디가 크냐? 정기가 월등하면, 정기가 앞서면 건강한 상태다. 그런데 정기보다 사기가 많아지면 그것이 병이 시작되는 상태다, 질병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혈. 혈은 맥관내를 순행하여 전신에 영양물질을 공급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붉은색의 액체다. 서양의학적으로 혈관이라고는 우리가 잘 익숙히 알고 있는데 동양의학에서는 그 혈관을 맥관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맥관, 혈관을 흐르는 붉은 액체. 피는 어떻게 생기냐면 수곡전기에 의해서 비위에서 연기와 진액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 연기가 심맥에 들어가서 혈액을 활성하게 된다. 정혈동원, 정기, 정액, 정이라 그러죠. 혈은 동원이다. 뿌리가 같다. 그래서 상호 전화되기도 합니다. 피가 정력, 정기, 정액으로 만들어지며 정액은 피가 부족할 때는 다시 혈로 전화된다. 상호 전화되는 것이다. 혈액은 수곡전기와 연기 및 정 등이 기초가 되어 비, 위, 폐, 심, 간, 신 등의 기능과 활동으로 생성이 된다. 혈액. 혈의 생리기능. 혈액은 전신을 영양하고 자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인체의 장부, 형체, 관규 등 인체 조직기관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며 인체의 운동기관과 감각기관을 유양하며 또한 인체의 정신활동을 유지하는 물질적 기초다. 맑은 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한 혈의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결국 정신활동은 뇌수가 든든해야, 뇌수가 맑고 건강해야 정신활동이 활발하고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다 하는 뜻이죠. 혈의 운행. 심은 혈맥을 주관하고 심기는 혈액순환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심주혈맥, 혈맥을 주관한다. 모든 맥은 폐에 모이니 혈액도 폐에 모였다가 폐기의 작용으로 온몸으로 퍼진다. 그래서 팽맥, 폐조백맥, 폐에 모든 맥이 모인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폐에서 혈액이 와서 어떤 작용을 하나요? 서양의학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 다음 산소를 공급받아 다시 혈액순환에 맑은 피가 순환이 되도록 해준다 하는 것이죠. 비기는 혈액이 맥 바깥으로 넘치지 않게 한다. 비통혈, 통섭, 비장이
혈을 통섭한다. 혈을 만들기도 합니다. 비생혈, 비통혈 하는데, 그래서 비기가 약한 사람은, 비기허한 사람은 하지정맥류나 또 외부에 타박을 입었을 때 쉽게 멍이 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국 비통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간은 혈을 저장하며 혈관 내 혈액량을 조절한다. 간장혈. 신장은 전신 음양의 근본으로 음양을 조절하여 혈액 운행에 영향을 준다. 신장은 유일하게 신양과 신음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혈액 순환은 기의 추동 작용과 고섭 작용의 조화에 따른다. 추동은 밀고 움직이는 작용이죠. 고섭은 관리 하는 작용. 추동 작용이 저하가 되면 어혈이 생기고 피가 멈춘다 이거죠. 어혈. 고섭 작용이 약해지면 맥 밖으로 이탈해서 출혈이 생긴다. 피 관리가 안 되면 피가 몸 밖으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진액. 우리 체중의 약 3분의 2 이상이 진액. 진액은 인체의 정상적인 체액의 총칭으로 장부조직 기관에 있는 체액과 위액, 장액, 눈물, 콧물, 타액 등의 분비물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과 액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맑고 묽은 상태, 이것이 진. 그 다음 비교적 끈끈하고 유동성이 적은 것, 좀 끈적한 것이 액. 요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진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액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액, 비교적 걸고 끈끈하며 유동성이 적고 골, 관절, 장부, 뇌, 수 등 체내에서 자양 윤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진액의 생성 분포와 배설. 진액의 생성은 진액은 위, 소장, 대장에서 흡수한 수분과 영양분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진액의 분포는 비의 운하 기능, 폐의 통조 수도 기능, 신장의 증등기화 작용에 의하며 3초는 진액이 승강 출입하는 통로이다. 가상의 장부. 수, 소양 3초경에서 나왔던 3초입니다. 3초는 진액의 승강 출입 통로이다. 진액의 배설. 진액은 주로 땀, 소변, 호흡, 대변의 네 가지 경로로 배설을 하게 된다. 폐와 비와 신. 폐는 수도를 소통하고 조절하는 기능으로 폐가 비로부터 진액을 받으면 선발 작용을 통하여 인체 상부와 체표 피모로 보내고 숙강 작용을 통하여 신체 하부와 내부로 수포 분포한다. 비는 수곡 정맥의 생성과 운하를 주관하고 전신으로 수송 분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은 물의 장부로서 진액을 관장한다. 신의 작용은 모든 진액 대사를 추진하고 신의 증등기와 증등,
끓는다 이런 뜻이죠. 끓어오른다. 물이 끓듯이 증등작용을 통한 대사 과정을 거쳐 청기는 폐 위로 올라 전신에 분포되고 탁기는 방광으로 내려보내 체외로 배설한다. 선발숙강 진액의 생리기능 인체를 자윤 영양하고 피부와 모발을 윤택하게 하며 골수를 영양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 혈액의 구성 성분이 된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기혈 진액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혈의 관계. 기는 온후 작용을 주관하고 혈은 유양 작용을 주관한다. 온후와 유양. 장부의 기능은 기에 의해 추진되지만 기는 반드시 혈의 유양에 의존해야 생리 효과를 발휘하므로 혈은 기의 모체이다. 혈이 없으면 기가 안 만들어지겠죠. 예. 혈은 기의 모체이다. 기는 혈을 생성한다. 혈은 기의 모체지만 또 기는 혈을 만들어낸다. 장부의 기능작용으로 혈을 생성한다. 비, 위, 장 등의 장부의 기화작용에 의하다. 기는 혈을 운행한다. 혈은 심기의 추동과 폐기의 선발 숙강작용과 간의 소설 기능을 통해 순환을 한다. 심기의 추동작용이 중요하다. 심주, 혈맥, 심기가 중요하죠. 심, 폐, 간이 혈액 운행하는데 중추장이다. 기는 혈을 통섭한다. 기가 혈을 통섭하여 맥관내를 운행하도록 하며 맥외로 이탈되지 않는 것은 비기의 고섭작용 때문이다. 혈은 기의 모체이다. 기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체가 있는 혈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기가 어지러이 수행한다. 망행한다. 기와 진액과의 관계. 기는 진액을 생성한다. 기는 진액을 생성하고 수포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며 동력이다. 기는 비위 운하 과정을 추동하여 진액의 생성과 분포를 촉진한다. 기는 진액을 운송한다. 폐비신 3초의 기는 승강 출입하면서 끊임없이 운행하여 진액을 운반한다. 기는 진액을 고섭한다. 진액의 배설은 기 고섭에 의해 조절되고 체내의 진액이 일정하게 유지토록 관리한다. 진액은 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기는 무형이고 동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의 진액에 의존하여 체내에 존재하게 된다. 혈과 진액과의 관계. 여지건 기와 혈, 기와 진액이죠. 이번에는 혈과 진액과의 관계입니다. 혈과 진액은 근원이 동일하다. 기능이 유사하다. 상호 전하됨으로 양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혈액과 진액은 모두 수곡정미가 화생한 것이므로 진혈은 동원이다. 우리가 같다 하는 것이죠. 맥관 속에서 순행하는 혈은 맥 밖으로 스며나와 진액으로 변화되고 근육과 주리 등의 진액은 맥관 속으로 들어가 혈액으로 바뀐다. 그래서 혈과 진액 전부 상호
전화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장상학 첫째 과목 개론과 둘째 과목 기혈 진행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국과정 장산학 1과 또 2과 이상으로 장상학 1교시 장상학 개론과 2교시 기혈 진행에 대한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